저는 한덕수 볼 때마다 그거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좀 제대로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못 막았어도 문제지만은 알고도 막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국가 반역죄를 논하고 있거든요. 예. 내란죄라는 것이. 근데 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열 2위입니다. 정부 직제로 보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란을 못 막았어도 문제지만은 알고도 막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자로 지금 이제 공소장도 바꿔서 이제 들어간 건데, 저는 특검의 구형량이 매우 낮았다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이번에 그 소위 말하는 백대현 재판장의 그 체포방해 관련된 선고의 양형도 낮았지만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도 매우 낮았다라는 평가가 아주 크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진관 재판장이 오늘 내란에 대한 첫 선고, 내란에 대해서 위법성을 다 인정하고 불법성을 인정한다면 전 양형 단계에서는 저는 15년 이상을 전 선고함으로써 특검의 구형량이 오히려 낮았다라는 것까지도 저는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뭐 김용현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까지 지금 구형이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 20년 선고 플러스 오늘 법정 구속까지도 저는 반드시 시켜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그나마 대한민국의 사법부 안에 양심의 일부가 살아있고 예. 자정의 희망도 저 국민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문제는 간단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저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혹시 법정 구속의 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판사 재량입니다. 그건. 그냥 재량. 근데 원래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니까 3심까지 보통 불구속을 많이 하는데 예. 1심에서 실형이 떨어졌을 때 판사의 재량으로 이제 법정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전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덕수는 원래 영장이 발부됐었어야 저는 마땅했다라는 반성적 고려가 저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되게 징역 5년 이상 그러면 중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5년 정도 중형을 선고하거나 20년 이상 하면은 법정 구속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예. 우리가 오늘 재판을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이중관 부장판사가 그동안 재판에서 보여줬던 단호함, 엄정함, 추상 같음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 좀 제대로 된 국민들이 그래 저렇게 해야지 하는 판결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정주 기자님 혹시 그 취재를 이렇게 해보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뭐 네. 어떻게 들립니까? 그러니까 법조 쪽에서는 이제 변호사들이 하는 말이 일단 15년 구형했는데 말씀대로 이제 법정 구속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정 구속을 많이 시키면 형량이 조금 다운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정 구속 되고 징역 10년 그 정도. 근데 법정 구속이 안 되면 이제 최고 형량으로 그대로 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나? 예, 그렇게 보는데 그 한덕수 전 총리는 특검팀에서의 플리바게닝 그러니까 초반부터 많이 불었어요. 예, 그게 이제 주변인들한테 확인이 좀 되더라고요. 그 특검팀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뭐 공식적으로 우리 사법체계가 플리바게닝이 있는 제도는 아닌데 이번에 이제 특검법 개정안할 때 들어갔었죠. 협조를 한 경우에 이제 양형에 참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덕수가 처음에 줄줄이 부는 바람에 수사들이 좀 땡겨진 게 있어요. 그거를 얼마나 이제 참작할 것인지 그 부분 한번. 근데 그건 재판부가 참작할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특검에서 구형할 때 참작할 부분이지. 요게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술술 불었다. 이제 자기 살려고 별짓을 다 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징역 25년 선고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 이유는 일단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란 우두머리가 윤석열이고 윤석열이 사형에 처해진다라고 보면 방조죄는 이제 형법에 나와 있더라고. 55조를 보니까요. 사형을 감경할 때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이게 종범에 대한 거예요. 종범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니까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형법 32조가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돼 있는데, 종범, 정범, 공동, 정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법률 용어로. 네네. 장미 변호사님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죠. 그래서 원래 특검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무게로 따지면 방조가 주요 임무 종사보다는 죄값이 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란의 우두머리의 방조고 그 말씀 주신 대로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있는데 이게 장량감경에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가석방도 안 되고 엄청 세게 처벌받는데 거기에 대한 방조 용이하게 해준 것도 형이 되게 높아요. 말씀 주신 대로 무기 20에서 50 이렇게 산정이 되니까 이게 그냥 단독으로 김용현처럼 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로 이 형량 계산했을 때보다 더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판부가 내란의 방조범으로 처음에 공소장에 그 죄명만 들어갔을 때 공소장을 좀 변경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였는데 이게 지금 선택적인지 A5와 B로 하는 건지 A 안 되면 B로 예비적으로 붙었는지는 정확히 기사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만 재판부가 이렇게까지 했을 때 내란 방조보다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 쪽으로 그러니까 내란 방조보다는 형량이 조금 적은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좀 더 설득력이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니까 사형, 김용현은 무기징역 뭐 이렇게 구형하고 그렇게 다투지만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서는요. 윤석열, 한덕수, 김용현, 이상민, 노상원 이런 자들 다 사형입니다. 그 마음속에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저런 자들하고는 이 세상에서 같이 살 수 없다. 그런 생각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덕수 볼 때마다 그거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사형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 사형해야 합니다. 그래야 좀 제대로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지금 한덕수 전 총리 사실은 말씀대로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괘씸한 사람이에요. 몇 가지 장면 중에 저는 한 세 가지 생각나는데 첫 번째는 그 12월 8일 날 계엄 이후에 한동훈하고 같이 2차 쿠데타를 하려고 했어요. 그 공동정부. 어느 법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대통령이라는 우리나라의 행정 수반이 약간 공백 상태에서 한동훈 전 대표랑 같이 그 당시 당대표였죠. 국무총리가 무슨 권한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사실 2차 계엄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후보 바꿔치기 하잖아요. 그리고 헌재에서 위증하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야당 대표가 된 다음에 설사 지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를 탄압하면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건. 윤석열과 한덕수의 차이점이 있어요. 윤석열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기가 했던 일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한덕수는 아주 비겁해요. 나쁜 짓인 줄은 아는데 내가 뭐 자꾸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진관 부장판사가 계속 물어봐요. 당신 그때 당신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든 그건 말고 이걸 물어본 거잖아. 이런 걸 우리가 재판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그 추상 같은 이진관 부장판사의 태도를 보고 오늘 선고를 기대하는 거죠. 그때 당시 장면 한번 보시죠. 방금 CCTV 내용을 보셨는데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전체적인 뭐 취지라 할까 저러한 지금 CCTV에 나온 모습들이 앞으로도 제가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고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재산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의 경우는 많은 수의 경찰과 군인이 투입되었고 군인들은 무장한 상태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뭐 반대를 했습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이 비상계엄은 안 된다 하는 의견들을 대통령께 집무실에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해제 국무회의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자가 없고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다. 제가 질문드린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됐었는데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을 했고요. 그걸 막기 위한 여러 국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겁니다. 그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저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것도 보시면 그 전에 CCTV 화면이 있는 것을 몰랐을 때는 아예 그런 것도 부인했다가 화면이 공개됐는데 음성이 없으니까 말로는 그러겠다고 또 거짓말을 쳐대는 겁니다. 얼마나 뻔뻔하고 사악한 자인지 모릅니다. 사실 한덕수는 진작에 파면됐어야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때는 CCTV 영상이 공개가 되기 전이었어요. 특검 수사하기 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각이 됐는데 문정배 재판관이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저 CCTV 영상을 진작 봤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국무회의 CCTV를 봤냐? 안 봤어요. 왜 안 봤냐? 국무회의 CCTV는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어요. 그럼 국무회의 CCTV를 봤다 쳐요. 그거로 결론이 뭐가 달라집니까? 그게 국무회의 하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국무회의 CCTV를 봤다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기각 의견을 냈는데 제가 인용으로 바꿨을지 몰라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그게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역사가 한참 지체가 된 거죠. 문영배 재판관이 만약에 그거 봤다면 달라졌을 것이다. 근데 그 앞부분 지금 이번 재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내란죄 관련해서 첫 번째 재판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전에 윤석열에 대해서 1심 선고 나온 것은 체포 방해죄거든요. 이제 내란이다. 그럼 윤석열에 대한 내란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지기현이가 이제 하겠죠. 그런데 이제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에 대한 재판을 오늘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중관 부장판사가 내란이다. 그리고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다. 너는 그것을 방조했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면 윤석열의 내란죄는 이제 더 다툴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지기현이 뭐라고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재판의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 그거 아닙니까, 신은규 대표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한덕수가 오늘까지 이르면서 뭐 거짓말한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전히 지금도 법정에 와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거짓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 이제 국민들의 법감정도 이제 차오를 때까지 차올랐기도 했고, 한덕수 같은 경우는 내란에 동참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권한대행을 맡았거든요. 근데 권한대행을 맡으면서도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는 데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도록 또 협조를 했고, 그 이후에도 본인이 대선 출마까지 출마를 기획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과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아니 그러면 이재명 후보 날리고 한덕수 올려가지고 그래서 또 정권 연장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 추측을 지금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참 공직자로서 이 국가 반역죄라고 하는 이 내란도 문제지만은 이 수없는 거짓말들, 전 여기에 대해서도 훨씬 더 가중 처벌의 이유가 전 차고도 넘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오늘 재판이 내란죄라고 딱 인정하게 되면 다른 재판에도 큰 기준이 되고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오늘 만약에 재판하면 그 판결문도 역시 지기현 재판부로 이렇게 보내서 증거로 채택하게 할까요? 이거 그냥 자체적으로 판사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최근에도 일단 그 선고가 있었던 그 10년 받았던, 그러니까 5년 받았던 윤석열 씨, 그것도 증거로 특검이 제출을 윤석열 재판부에 했다라고. 예. 그러니까 증거로 공소유지 책임이 있는 특검이 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한덕수와 관련해서 이지간 재판부가 이거는 내란이고 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고 이런 식으로 법리를 하면 이 다른 재판부가 이렇게 인정을 했으니 참작해달라라고 증거로 제출을 하는 거고요. 이론상 법리상으로는 그것을 그대로 지기현 재판부가 맞네 라고 해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된 기관으로서 판결을 하는 거라서 난 도저히 수긍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고, 왜냐하면 논리적 정합성과 판결의 합일 확정이란 개념이 각 재판부에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따로 나왔을 때 교통정리가 최종적으로 되는 거, 그래서 대법원 절차. 그럼 만약에 말이죠. 이게 이제 상상할 수 없지만 이중관 부장판사가 내란으로 인정하고 네.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 유죄를 때렸는데 지기현이 내가 보니까 무죄네 이렇게 해서 무죄를 해버린다면
빠그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완전 됩니까? 다른 거죠. 완전히 논리가 그러니까 양립이 불가능한 판단을 각각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구는 내라 그럼 대법원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 냅니다. 누군가는 항소를 해가지고 그거는 상급심에서 대법원이 교통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 국민들이 결정을 해버려야죠. 근데 그 말이 그랬으면 지기현 재판장은 아마 대한민국에 더 이상 존재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제가 볼 때.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내란에 동참하는 것을 갖다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구속취소 인용 결정 때도 수많은 법령 위반을 가지고 윤석열 탈옥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마어마한 저항에 맞부닥칠 것이다. 저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기현이가 백대현 부장판사나 이중관 부장판사한테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명분을 줬잖아요. 윤석열 봐주고 싶어도 못 봐줘. 이렇게 탁탁탁 하면은 나 사실 봐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보면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도와준 거니까 고맙기도 하고 지기현 입장에서도 어쨌든 한국에 더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저런 또 기회주의성 인물들은 여기서 또 오히려 의외의 결과를 또 낼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살아야 되냐는 거는 또 차후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기현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지금 비판적 여론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의외로 그걸 기화로 해서 윤석열한테 뭐 사형을 선고하면서 오히려 여론을 좀 잠재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제가 사법부를 판단하는 게 참 자괴감이 드는데 그럴 소지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지기현이 재판을 그렇게 질질 끌고 김용현, 윤석열 변호사들 뭐 까불고 노는 거 다 받아주고 아주 뭐 속 터지게 진행을 했지만 그게 다 나중에는 제대로 선고하기 위해서 밑자락을 깐 거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기는 있었어요. 네, 이게 뭐 법조에서 그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형을 만약에 때리려면 앞에 이제 받아주는 거예요. 일종의 참작 사유로 뭐 이것저것 다 해봐라. 이 명분을 쌓는 거고, 오히려 이제 형량이 조금 가볍게 때리려면 뭐 굉장히 냉엄하게 꾸짖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 봐요. 그것도 뭐 나름 논리상은 일리가 있는데 지기현 재판장은 해도 너무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받아주는 정도가 있지. 아니 여기 이제 최후 진술이나 뭐 이런 부분들 좀 부족하거나 증거가 지금 객관적으로 봐도 누가 아니다 이런 걸 받아주는 거지. 아니 거기 그 변호인이 막 김용현 재판부 변호인 보세요. 그쪽 변호인들 나가서 유튜브에서 재판장한테 하는 그런 행태들, 다른 재판부에서. 그리고 지기현 재판장한테도 와서 계속 이거는 저 특검보가 말하면 된다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트집 아닌 트집을 잡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이제 재판장 안에서 정치행위를 했거든요. 본인들 지지자들을 보라고 한 짓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지기현 재판부가 용인해 준다. 이거는 일반적인 중형을 때리기 위한 어떤 빌드업이다. 중형을 때리기 전에 어떤 양보하는 거다. 보기 힘들죠. 그리고 지기현 재판부가, 지기현 판사가 지금까지 한 게 있어요. 이것만 만약에 했다면 우리가 뭘 안 하죠. 근데 우리 기억하잖아요. 작년에 3월 8일 그 청천벽력 갔던 구속 취소.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날 토요일인데 제가 뭐 행사가 있어서 강원도에 이제 지인 행사 있었는데 그걸 보고 회사로 집합시켰어요. 저 회사에서 막상 회사 온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원이 그 취재하다가 다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구속 취소 결정은요 희대의 판결이에요. 희대의 그 판결이죠. 딱 하나입니다. 그것도 가장 권력자면서 국가 반역자에게 특혜를 베풀어준 유일한 판결이에요. 왜? 그 이후에는 또 법리를 바꿨거든요. 그 이후엔 또 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가지려면 계속해야죠. 그 이후로도 계속 시간을 그걸 끌어야죠. 방치하는 조이대도 원팀으로 보는 겁니다. 지기현의 원팀이죠. 행위를. 예. 놔두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산다. 그런데 어디서 사는가나 두고 보자 이겁니다. 예. 한덕수는 지금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 그리고 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밖에 위증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계속 거짓말 했지 않습니까? 한덕수가 어떤 거짓말들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대통령이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A4에 담긴 지시사항을 주었습니다. 알고 있죠?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저는 그 계엄에 관련된 어떠한 지시나 어떠한 서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소지 경위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지 않았으면 그 받을 수 없는 문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웃음밖에 안 나와요. 너무 뻔뻔하고 이제 본인은 CCTV 영상이 안 나오기를 아마 기도를 했을 텐데 없는 줄 알았겠죠. 그렇죠. 나와서 지금 저희가 저걸 보면 얼마나 뻔뻔하고 저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또 기억은 없는데 또 자기한테 유리한 건 또 다 기억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참 국민 우롱적 태도는 저는 반드시 단죄해서 는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한덕수에 대한 선고 정말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진관 부장판사라서 기대가 됩니다. 이번 재판 통틀어서 봤을 때 이진관 부장판사 정말 단호한 모습 많이 보여줬죠. 특히 이하상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자들이 변호인을 맡으면서 법정을 막 어지럽히고 그랬을 때 보여줬던 단호한 감치합니다. 감치합니다. 그것은 국민들한테 그래 재판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것을 깨워줬어요. 장유미 변호사님 쭉 이렇게 법정에서 보시면 그냥 단순화하기는 힘들지만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분이 몇 프로나 됩니까? 거의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거의 대부분의 그런 법관의 분들이 아주 대부분이에요? 티피컬한 모습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지기현이 같은 경우가 아주 좀 전문적입니까? 예외적이에요. 예외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반 재판 같으면 좀 어쨌든 좀 들어주고 이런 자세잖아요. 그래서 우수법관으로 뽑히고 이랬던 것도 그런 맥락으로 좀 읽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정주 기자가 짚어주신 대로 이게 일반 재판도 아니고 내란 재판인데 너무 그 무게와 그 역사적인 엄중함을 좀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냐 법관이.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을 대표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정말 좀 부적절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선 저 또한 대단히 수긍이 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인 재판부 모습입니다. 지기현 재판부가. 어때요? 신인규 변호사님은? 그 판사는요, 그 최후 판단권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고 본인들의 처신을 매우 예민하게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검사와 차이점은 검사들은 말 그대로 누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기소를 통해 가지고 판사한테 던지면 그만인데 판사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판사들은 약간 좀 보통은 이제 학자품들이 많습니다. 책 보는 거 좋아하고 그 집무실에 어떻게 보면 갇혀 살죠. 갇혀 살면서 항상 재판 외의 업무는 거의 뭐 이제 독서나 이런 쪽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고 검사들은요. 거의 책 안 봅니다. 책 안 보고 몰려다녀요. 술 먹으러 다니고. 그래서 이게 검사와 판사가 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저 지기현 재판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검사들하고 좀 약간 유연한 그런 약간 좀 어울리고 좀 뭐 밤에 공보관이가 이런 별명도 있다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판사들의 보편적인 모습과는 좀 매우 대조된다. 그게 예. 룸살롱 좋아하는 사람은 판사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